안녕하세요. 지니 할머니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옛 이야기예요. 두고도 거지라는 제목입니다. 뭘 두고 왔다는 걸까요?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임정진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두고도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. 옛날에 어느 정승댁에 아이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부가 아이가 생기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.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? 금이야 오기야 어화 둥둥하면서 아들을 길렀죠. 그런데 이 아이가 한 12살 됐을 때 어떤 스님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더니 에이고 명이 짧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달려나왔죠. 스님 저희 아이의 명을 길게 할 방법이 없나요? 그랬더니 스님이 이 아이가 너무 귀하게 커서 오히려 동티가 났습니다. 이 상태로 계속 귀하게 자라면 명이 너무 짧은 사람이 될 텐데 오히려 고생을 하고 자라면 명이 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모님이 고민 끝에 이 아이를 스님을 따라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 비단 옷에다가 황금실로 술을 놓아서 아주 예쁜 옷을 만들어서 애를 입히고 스님을 따라가서 잘 지내다가 나중에 크게 되면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어떤 허름한 절로 갔습니다. 그 절에 다 쓰러져가는 절에 가더니 스님이 그 비단 옷을 벗으라고 하고서는 아주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랬어요. 우선 그 비단 옷은 잘 싸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부를 때 두고도 거지야 두고도 거지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. 그 두고도 거지가 이름처럼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비단 옷을 두고도 허름한 옷을 입고 집에 좋은 집을 두고도 와서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집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여기 와서 거친 음식 먹고 고생하고 그래서 두고도 거지야 라고 부르시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나는 두고도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석 달 열흘을 지냈습니다. 그 석 달 열흘쯤 되니까 물 깃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잡일 다 하고 불 떼고 나무 해오고 그런 여러 일들을 석 달 열흘 동안 하니까 얘가 너무 그런 고생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. 그래서 어느 날 까무룩하고 낮잠이 들어버렸습니다. 스님이 옆에서 아이를 부채질을 해주면서 그래 푹 자거라 이렇게 하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얘가 또 마음을 푹 놓고 잠이 푹 들었어요. 근데 그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신 거예요. 그러더니 아이한테 너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긴 수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보니까 스님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스님이 없어진 거예요. 근데 보니까 거기 옥피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고도 거지라는 아이가 스님이 나한테 옥피리를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갖고 온 비단 옷이랑 그 옥피리를 잘 싸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부잣집이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부잣집은 머슴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. 근데 그 집에는 딸이 3명 있었는데 그 큰딸과 작은딸, 둘째 딸은 이 새로 들어온 머슴을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머슴이 들어왔잖아요. 그런데 이 머슴을 맨날 골탕 먹일 궁리만 하고 구박하고 힘든 일 다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런데 막내딸은 몰래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슬쩍 이렇게 일 빼서 쉬게도 해주고 이러면서 막내딸이 여러 가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게 되어서 이제 그 처녀들이 다 되고 이 머슴으로 일했던 이 두고도 거지는 이제 총각이 되었죠.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돼서 다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큰 딸은 이제 이 집도 부자니까 다 말을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큰 딸이 말에 오르려고 보니까 말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러니까 발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큰 딸이 딱 보더니 두고도 거지야 너 여기 엎드려 내가 널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두고도 거지가 거기 엎드렸어요. 그랬더니 딸이 이 머슴의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그 잔치로 떠났죠. 또 둘째 딸이 보니까 자기 언니처럼 하면 되겠거든요. 그래서 두고도 거지야 여기 엎드려 내가 너를 밟고 말을 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말을 타고 두 번째 또 딸도 떠났습니다. 그래서 막내딸이 또 말을 타고 가야 돼서 이제 이 두고도 거지에 가서 마구간에서 말 한 마리를 또 끌고 왔어요. 그랬더니 막내딸이 이렇게 보더니
아, 나는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아. 너가 너무 힘드니까 너도 잔치 구경하고 싶을 텐데 너는 힘드니까 말을 타고 오도록 하렴. 나는 먼저 걸어갈게 하고서 그 막내딸은 그냥 걸어갔어요. 그래서 그 머슴도 드디어 말을 타고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. 자기 비단옷을 꺼내서 비단옷을 잘 챙겨놓고 깨끗이 씻고 비단옷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말을 타고 잔치집에 간 거죠. 잔치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. 처음 보는 선비가 어디서 오는데 그 선비가 너무 멋있으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 막 선비를 막 대접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. 그리고 막 거기에 왔던 처녀들은 다 그 힐끗힐끗 그 선비를 다 쳐다보고. 근데 그 막내딸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네 집 머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머슴이 저런 비단옷이 어디서 났을까? 머슴이 아닌가? 또 다시 보면 머슴인 것 같고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머리 끝에 이렇게 댕기 리본이 있었잖아요. 그 댕기 끝에 헝겊을 조금 찢었어요. 그리고 그 선비의 뒤로 슬쩍 가는 척 하면서, 그 선비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따서 이렇게 뒤에 느리뜨리고 있었잖아요. 거기다가 자기 헝겊 쪼가리를 몰래 살짝 꽂고 가버렸어요. 그래서는 이제 이 선비는 말을 타고 또 얼른 집에 왔죠. 그리고 이제 도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주인집 그 아가씨들이 다 이제 온 거죠. 그러면서 그 잔치에 갔더니 처음 보는 어떤 선비가 왔는데 그렇게 멋있고 막 옷도 뭐 비단 옷에 황금술을 놨고 옥피리를 부는데 이거는 신선이 온 것 같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머슴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빙긋이 웃고는 쓱 지나갔죠. 근데 막내딸이 잠깐만 일로 와봐. 그래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이 댕기 머리 끝에 그 리본 쪼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너 아까 거기 왔던 그 선비 맞지? 그 비단옷 입은 게 바로 너지?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마. 나는 다 알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머슴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다시 옷을 꺼내서 입고 그 집 주인 마님 앞에 떡하니 나갔어요. 주인 마님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. 그래서 아까 그 잔치에서 봤던 바로 그 선비였잖아요. 아니 이 선비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머슴이 제가 바로 주인 마님 댁에서 일했던 바로 그 머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난리가 났죠.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머슴으로 지냈는데 이제 제가 다 그 고생할 거를 다 풀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짓밟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 두 딸이 이 머슴을 발로 밟고 말에 탔잖아요. 두 번이나 짓밟혔잖아요. 그래서 자기의 그 업을 다 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되게 막내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머슴이 부잣집 아들인데다가 그동안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봤잖아요. 얼마나 성실한지도 알고 또 자기 딸이랑 또 그동안 이렇게 사이가 좋게 지냈다는 것도 알게 된 이 집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이런 사윗감을 어디서 우리가 또 구해야겠냐고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내 딸 데리고 와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에다가 막내딸을 태우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두 언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머 저거 봐 어떡해 저 머슴이 어머 그 선비였다니 어떡하면 좋아. 그러면서 둘이서 그 막내딸이 그 선비를 따라서 가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거기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뚝 떨어져서 밑에 독버섯 2개가 나왔어요. 그리고 그 머슴과 이제는 머슴이 아니죠, 선비죠. 그 선비와 이 막내딸은 둘이 그 고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. 그 정승집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. 거기다가 또 아주 아리따운 며느리감까지 왔으니 너무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도 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. 안녕. 얘기 잘 들으셨어요? 아이고,
그 총각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더니 자기 업을 다 풀고 예, 명도 길어지고 예쁜 색시도 없고 또 그 막내딸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. 그죠? 예. 그래서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니 참 잘 됐습니다. 예,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